소지품은 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말투에서, 태도에서, 혹은 돈을 쓰는 방식에서 드러나는가?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손끝에 닿는 작은 물건, 즉 그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그 안에 무엇을 넣어두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속에 그의 삶 전체가 비춰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장사꾼에게 속아본 적도 있고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다르게 움직였지만 손에 쥔 물건이 보여주는 태도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로는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도 꾸준히 반복되는 습관만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입니다. 한 번은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명품 시계를 슬쩍 드러내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손목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시계를 강조하고 있었지요.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오래된 가죽에 손때가 깊게 베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가방을 살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품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소지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물건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태도는 자연스러우며 억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서는 말보다 더 큰 신뢰감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물건은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물건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지품은 습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순간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가방 속이 항상 어지러운 사람은 마음도 대체로 어지럽고 작은 물건 하나를 소중히 관리하는 사람은 관계도 일도 성실하게 다룹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단순한 진실이 거의 예외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다루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다루는 태도와 같습니다. 손때 묻은 수첩, 반듯하게 정리된 지갑, 잘 닦인 신발, 제자리에 놓인 도구. 이런 물건들은 말없이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느끼는 믿음과 불신도 대부분 이런 사소한 물건에서 출발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물건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는 지금 어떤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그 물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닦여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소지품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비추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가진 재산보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작은 물건 하나에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막대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대충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힘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소지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법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될 것이고, 동시에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명품과 품격의 차이. 태도가 말해주는 진짜 깊이 명품이라는 두 글자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좋은 품질, 세련된 디자인,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나 역시 좋은 물건을 오래 아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사람의 진짜 품격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명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슬쩍 시계를 드러내거나 일부러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솔직하게 속내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물건으로만 존재감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다르게 사용합니다.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래 사용합니다. 그의 물건은 조용한 울림을 가지고 있고, 그는 물건이 아니라 태도로 존중을 얻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성공한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은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 가방을 사도 전혀 부담 없을 만큼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방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자신과 가족의 역사가 담긴 물건이기에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명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과의 관계가 품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은 누구나 화려함을 꿈꾸지만 깊이는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가격표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품격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세상 어떤 브랜드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비싼 물건을 앞세우기보다 실용을 앞세웠고, 이건희 회장은 명품보다 책과 기록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크고 견고했던 이유는 물건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같은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왜 어떤 사람은 우아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정도로 과시적일까? 그 차이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조화. 진짜 품격은 자신과 물건 사이의 조화를 아는 태도입니다. 물건이 자신을 빛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건을 빛나게 합니다. 반대로 속이 텅 빈 사람일수록 물건의 화려함으로 본인을 덮으려 합니다. 그래서 화려할수록 오히려 허전함이 크게 드러납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물건과 태도의 관계가 인간의 깊이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보다 명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도 늘 소심하고 불안해 보였고, 어떤 이는 소박한 물건을 가지고도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과시하는 이는 대체로 외부 시선을 무척 의식하는 반면, 조용히 사용하는 이는 내면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시간과 함께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물건을 다루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명품을 가볍게 흔드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정성껏 아끼는 사람은 사람도 시간도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삶의 모든 태도에는 연결이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고 마음의 구조가 결국 인생을 형성합니다. 명품이라는 물건은 그 구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과시란 무엇인가? 과시는 결국 인정받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인정은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쌓이는 힘은 조용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겉모습을 강조할수록 본질은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본질을 다지는 사람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물건은 조용히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에게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의 품성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비싼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가? 만약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 산 것이라면 그 사람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물건보다 크고 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태도 하나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도구와 책임, 작은 관리가 인생의 신뢰를 만든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그럴듯하고 열정도 넘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속이 어긋나고 중요한 순간마다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오랜 세월 지켜보며 한 가지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 처리 방식은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도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일터에서 한 사람을 늘 기억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남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구함을 보면 누구나 놀랐습니다. 칼날은 늘 날이 서 있었고 망치는 닦여 있었으며 도구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그는 도구를 닦고 정리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누구의 눈길을 끌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일은 늘 정확했고 납기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구를 다루는 태도는 결국 자기 삶을 다루는 태도라는 것을. 도구가 흐트러져 있으면 생각도 흐트러지고 도구가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과장될 수 있고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도구 관리만큼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는 도구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작업 도구, 책상 위에 작은 펜 하나까지.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리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신뢰를 잃는 사람들의 특징도 보았습니다. 도구를 대충 사용하고 고장나도 방치합니다. 책상이 늘 혼잡하고 맡은 일은 불필요하게 늦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리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은 큰 일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작은 도구 하나도 정성껏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준비가 부족해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도구에 대한 태도가 성실한 사람은 일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입니다. 도구를 닦는 그 손길에서 이미 마음가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는 정리된 도구만큼이나 자신의 삶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일터를 돌아다닐 때 직원들의 말보다 그들의 작업대와 도구를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도구가 흐트러져 있는 직원은 일이 대체로 느슨했고, 도구가 정돈된 직원은 맡은 책임을 철저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일의 결과는 말에서 나오지 않고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 계속 문제가 반복된다면 혹시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 관리에서 출발한 문제는 아닐까요? 준비가 부족하면 실수가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도구를 정리하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이런 악순환을 단숨에 끊을 수 있습니다. 도구 관리란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닫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두는 반복, 단 3가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반복 속에 사람이 쌓입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하루가 정리되고, 결국 인생이 정리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순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진짜 성과는 이런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도구의 상태는 그 사람의 준비성을 증명한다. 잘 닦인 도구는 주인의 책임감을 말하고, 방치된 도구는 그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전 그 사람의 말보다 주변의 도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솔직한 정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준비되지 않은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작은 무질서가 당신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건과 도구는 늘 우리보다 앞서 말해줍니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을 다루는 법, 시계가 말해주는 내면의 기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손목에 찬 시계의 바늘이 멈춰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혹은 아예 시계도 차지 않고 약속마다 늦는 사람.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갈라집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책임, 내면의 기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동료를 기억합니다. 그는 일이 능력 있어 보였고 말도 유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의는 늦고 약속은 자주 어기며 중요한 기한도 빈번히 넘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시계를 보았을 때 나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의 시계는 몇 달 동안 맞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한 사람은 결국 일도 관계도 느슨해진다는 사실을. 시계를 맞춘다는 행위는 단순히 바늘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말하지만 시간에 대한 태도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상대의 하루에서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시간을 미루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일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시계와 시간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분명한 기준인데도 가볍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으면 바로 느껴지고 물건은 잃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간은 잃어도 당장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그래서 소홀해지고,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나는 한 기업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시간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회의는 자주 늦고 업무 보고도 지연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간을 다루지 못하면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성과는 실력이 만들지만 기회는 신뢰가 만듭니다. 그리고 신뢰는 시간을 지켜야만 생겨납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비슷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과는 절대 큰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결국 책임도 대충 다루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현장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정확히 맞추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서도 성실했고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기대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목 시계는 정확합니까? 스마트폰에도 시간이 있지만 굳이 시계를 차는 태도는 자기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계는 나만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하루의 질서를 만듭니다. 시간을 맞추지 않은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것은 마음속 기준이 흔들려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혼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기준의 어긋남이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태도에 따라 기회를 나누어 줍니다. 시간에 철저한 사람에게 기회는 먼저 찾아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과 성취가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루의 흐름은 일정한가? 약속은 지켜지는가? 시계는 항상 맞춰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당신의 내면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단단히 붙잡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도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물건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시간보다 더 명확하게 사람의 삶의 질서와 책임을 보여주는 물건.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건입니다. 다음은 지갑이 보여주는 인생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갑이 말해주는 인생의 질서와 책임. 여러분은 사람의 진심이 가장 빨리 드러나는 물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오랜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물건. 그것은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 책임감,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며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갑은 늘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달간 버리지 않은 영수증, 찢어진 카드 칸.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 지갑을 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삶 역시 정돈되지 않았겠구나. 돈이 들어와도 관리되지 않고 계획 없이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의 지갑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지폐는 가지런히 정리돼 있고 불필요한 영수증은 남겨두지 않으며 오래된 카드나 쓸모없는 쿠폰은 즉시 정리합니다. 지갑의 상태는 단순한 습관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 즉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돈을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갑도 책임 있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감은 가족, 관계, 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지갑이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갑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 지갑에는 우리의 소비 패턴, 계획성, 정리 습관이 그대로 남습니다. 말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지만 지갑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행동 속에 진심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사업가를 기억합니다. 그는 큰 돈을 벌었지만 늘 곤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수입은 많았지만 돈이 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지갑이 늘 엉망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흐름을 정리하지 못했고 목적 없이 소비하며 지갑 속은 늘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런 무질서가 결국 그의 재정 상태를 흔들었고 그 혼란은 삶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지갑을 다루지 못하면 돈도, 관계도, 기회도 잡기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존경하는 한 선배는 큰 돈을 벌기 전부터 지갑을 정갈하게 관리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갑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고.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지갑은 나의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창이라서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잃게 된다고. 나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돈을 정리하는 것이고 돈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겨진 지폐가 섞여 있습니까? 이미 필요 없는 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까? 혹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카드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무질서가 당신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정리된 손을 좋아합니다. 흐트러진 삶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돈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 하루만 지갑을 깨끗하게 정리해도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계획성이 생기며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질서는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 역시 같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지갑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돈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 돈을 대충 쓰는 사람은 삶도 대충 살아가기 쉽고 돈을 정성껏 다루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도 묵직하게 붙잡고 갑니다. 지갑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지고 그 기준이 잡히면 인생의 방향도 잡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정리되지 않았다면 오늘이 정리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으로도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물건은 지갑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배움, 성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물건. 말보다 행동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수첩과 책,
기록이 삶의 깊이를 만든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말만 많고 생각도 많아 보이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말은 과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기록을 꺼내며 정확히 기억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움직이고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정체된다. 수첩과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언제나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다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지만 손때가 묻은 그 수첩은 내 인생을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사람들과의 약속, 하루 동안의 깨달음을 적어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록들이 모여 내 삶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동의 씨앗은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작은 메모에서 시작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려면 잊고 잊으면 행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한 번은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유창하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첩은 몇 년 동안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 공백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공에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삶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기록의 빈 페이지는 곧 행동의 빈 기록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낡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작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첩을 펼치면 볼펜 자국이 촘촘했고 각 페이지마다 삶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일을 하며 단 한 번도 약속이 헛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그들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첩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몇 페이지가 채워져 있습니까? 혹은 새 것처럼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첩의 상태는 곧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책 역시 생각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들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문장, 접힌 페이지, 손때 묻은 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을 쌓아두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지식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배움은 장식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입니다. 책을 다루는 태도는 곧 배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늘 말했습니다. 책은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창이라고. 읽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읽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고. 내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책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손때와 흔적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들은 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배움의 자취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록을 미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생각을 미래에도 기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오늘의 깨달음은 내일이면 흐려지고 다음 주면 사라지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록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된 문장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두고 붙잡힌 생각은 행동으로 변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록의 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첩은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다리다.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수록 우리의 목표는 가까워집니다. 나는 지금도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중요한 깨달음은 반드시 종이에 적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도 좋지만 손으로 쓰는 기록은 감정과 의지가 함께 담기기에 훨씬 강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와 경험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손으로 적은 기록은 뇌의 작동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수첩은 늘 비어 있을까요? 그것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첩은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페이지가 채워진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페이지가 비어있는 사람은 멈춰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말이 아니라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방 속 수첩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씨앗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 세상입니까? 수첩의 공백은 당신의 내일의 공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지품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것은 겉모습보다 더 깊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하루의 발자취와 성실함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신발이 말해주는 인생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발은 하루의 발자취를 말해준다. 성실함이 묻어나는 가장 정직한 물건.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많은 이들이 얼굴이나 말투라고 말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늘 한 곳에 먼저 시선이 갔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하루와 태도를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신발은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는 삶의 방향과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신발을 닦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수고를 털어내고 내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신발을 닦는 행위는 내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 작은 반복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대충 다룹니다. 발끝이 심하게 닳아도 방치하고 흙이 묻어도 그대로 두며 신발끈조차 제대로 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발을 다루는 것처럼 삶도 대충 살고 있겠구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신발이 그토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마모되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나는 오래전 한 거래처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소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발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굽마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소한 디테일 속에서 묵직한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신발 관리가 뒤로 밀려났습니까? 신발에 묻은 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해결하지 않은 문제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신발을 닦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삶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신발을 정돈하는 순간 어지러운 생각들도 함께 정리됩니다. 신발이 주는 시그널은 단순히 청결을 넘어섭니다. 닳아버린 굽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자신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이고, 정돈된 신발을 신는 사람은 잃어버린 균형을 스스로 바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균형은 신발처럼 조금씩 닳아 없어지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바로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은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일수록 신발을 단정히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정비하는 행위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사람을 평가할 때 옷이나 말보다 신발을 먼저 본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보다 살고 있는 방식이 더 진하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알 수 있다. 신발은 우리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짝이는 신발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깔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신발이어도 잘 관리된 신발이라면 그 사람의 태도는 이미 깊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발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된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의 끝마다 신발을 정돈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의 큰 균형을 지키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필수 소지품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물건이지만 그 사람의 준비성, 책임감, 그리고 생각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필기구가 보여주는 준비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필기구가 드러내는 준비성, 작은 도구가 큰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필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볼펜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필기구는 단순히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준비하는 방식, 약속을 대하는 태도,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물건입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펜의 상태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을 다니며 늘 주머니에 펜을 두세 개씩 꽂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공사판 한쪽에서 적어둔 짧은 메모가 시간이 지나 수십억짜리 아이디어로 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기구는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은 조용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펜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필기구는 늘 잉크가 끊겨 있습니다. 펜 끝은 마모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펜을 빌립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준비가 부족하겠구나. 작은 도구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약속과 책임에서도 허술한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함은 결국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필기구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펜은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첫 번째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고, 사라진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늘 계획만 하고 끝나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필기구는 그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 넘치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상사와의 약속도 종종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회의에 펜을 들고 오지 않느냐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자신감은 현실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기록의 부족 때문에 기회를 여러 번 놓쳤고 그제야 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언제든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까?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이미 중요한 기회 몇 개는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잡아두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삶의 큰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순간의 포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붙잡는 도구가 바로 펜입니다. 나는 종종 필기구를 정리하는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잉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오래된 펜은 교체하고 수첩과 함께 보관하는 습관. 이 작은 준비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갈한 필기구를 가진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반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준비된 도구는 준비된 마음을 만들고 준비된 마음은 준비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준비성이 성실함을 만들고 성실함이 신뢰를 만들며 신뢰가 기회를 가져옵니다. 정주영 회장도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필기구는 그 준비의 첫 신호입니다. 펜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약속도 소중히 다룹니다. 필기구를 함부로 쓰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펜 하나가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펜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예측하게 한다. 펜이 곧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도구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어떤 펜이 들어 있습니까? 잉크가 흐르고 있습니까? 글씨가 또렷하게 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된 채 흐릿해진 펜을 갖고 있습니까? 대답은 당신의 준비성과 내일의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소지품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본성을 가장 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물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손수건과 작은 배려, 보이지 않는 품격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은 손수건이라는 작은 물건을 얼마나 신경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과 카드 지갑만 챙기고 다니며 손수건을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작은 물건이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깊고 정직하게 드러내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손수건은 단순히 땀을 닦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의 습관이며 준비된 마음의 상징입니다. 한 번은 무더운 여름날, 한 직원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더위에 지쳐 있었고 이마에 땀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옆 사람의 땀을 슬쩍 건네며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은 말보다 훨씬 큰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과시도 없는 순수한 배려의 한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손수건은 그저 천조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은 준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손수건은 물론이고 비상용 티슈나 작은 생활도구조차 챙기지 않습니다. 항상 급하게 남에게 빌리거나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허둥대기 일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작은 불편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관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의 본성을 이토록 깊게 드러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일에서 품격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손수건이라는 사소한 물건을 챙기는 태도 속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 작은 불편을 미리 대비하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정돈하는 마음가짐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 나는 그 말이 수많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착하게 보이고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한 행동, 사소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손수건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직한 물건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손수건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먼지 묻은 의자를 닦아주거나 갑작스런 불편에 조용히 도움을 주는 행동 속에는 타인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모여 관계를 지탱하며 관계가 결국 인생을 씁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는 지금 손수건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해서 혹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인생에서 필요 없는 순간이란 없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손수건 하나 챙기는 습관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방 속 소지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읽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구, 시계, 지갑, 수첩, 신발, 필기구, 그리고 손수건. 이 모든 것은 작은 물건이지만 그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책임감, 품격, 그리고 신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지만 습관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소지품은 그 습관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가진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작은 물건 하나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인생의 큰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도 신뢰도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큰 성공은 큰 결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가방이나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잊혀진 차에 방치돼 있습니까? 작은 물건들이 오늘의 당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얼굴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 손끝에 닿는 작은 물건에 숨어 있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세운다.